오늘도 일단은 이태원 참사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진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 적정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청이요.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특수부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청과 용산서, 용산구청, 또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인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이태원역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특수부는 헬로윈 축제와 관련된 경찰력 투입 과정에서요. 이 서울청과 용산서에 직무 유기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전에 11건의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 4건만 출동한 경위가 무엇인지, 또 경찰의 초동 대처에 미비함은 없었는지, 경찰의 경비 계획이 부실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들여다봅니다. 자, 압수수색을 하게 된 배경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몇 시간 전 첫 번째 신고가 왔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8시 34분 첫 신고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고가 나기 3시간 41분 전에 첫 신고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신고 내용을 좀 보면 압사당할 것 같다. 이 첫 신고입니다. 6시 34분인데요.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20시 53분에 가서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거의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21시 7분에 가서는 사람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에 있다. 또 22시 11분 또 압사당할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참 전부터 11번에 걸쳐서 지금 사고 장소 그 인근에서 이 압사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1차례 신고를 했지만 이 출동 같은 것들이 늦었거나 없거나 했기 때문에 이 피해가 커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진짜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울부짖어가면서 이렇게 구조 활동을 했던 현장 경찰분들의 어떤 노력, 희생 이런 걸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제가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승현님, 네. 11차례의 신고가 있었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 출동한 게 몇 건인가요? 사실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가장 큰 공분이 나오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11건이 나왔으면 11건 중에 시청자 여러분 몇 건을 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112 상황에서 전화가 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11건 다 출동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 4건만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중에서 112 코드 지령이 0이나 1이 나오면 반드시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냥 0이나 1이 나왔는 게 8건이나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건만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은 반드시 왜 이렇게 출동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11차례 비슷한 신고가 있었는데 4건만 출동을 했을까요? 그 승현님. 사실 그럼 경찰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출동을 한다면 당사자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면 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인파가 많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인파를 어떻게든지 소개해달라. 좀 이렇게 다른 도로 인파가 더 이상 몰리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정리였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경찰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면 그 위험한 순간에 압사를 당한다는 그 시민들의 절절한 절규. 시민들은 그 전화를 했을 때 딱 한 가지를 믿었을 거예요. 경찰이 이 장소에 와서 더 이상 이 장소가 붐비지 않게끔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압사당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리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현장에 계시는 분은 노력했지만 과연 112 지령실과 관계되는 부처, 용산 경찰서와 서울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경찰 스스로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신고 전화 중에 그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이 신고자 뒤편에서 막 들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하나하나가 다
황망하고 결국 그래서 이임재 용산서장을 오늘 오전에 이제 대기 발령을 했었죠. 대기 발령을 했는데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온 게 임현규 경찰청 재정 담당관이 신임 용산서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냥 발령을 냈습니다. 용산서장을 오늘 중에 그냥 확 바꿔버린 거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자, 팀장님.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 경찰 내부망에 사고 당시에 상황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내부방이 있는데요.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거기에 이제 주장입니다. 주장을 올렸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윤 청장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비난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들이 노력했지만 역부족했다 토로했는데 그때 보면은 11번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내원만 출동한 이유가 그때는 출동했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그 전화한 사람들에게 귀가하라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했던 거고 그 당시에 그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해산을 나가서 했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산에서 나가는 사람보다도 더 계속 밀려드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실 파출소에서 한 20명이 근무했는데 수명 가지고는 역부족이다라고 지금 본인들이 이제 변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고 당일도 마찬가지로 9시 38분경에 112 상황실장이 있습니다. 상황실장이 그 이태원역에 무장차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요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겁니다. 사실은 지구촌 축제라든가 여러 축제가 있을 때 그 근무 중이었던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수명했지만은 수명으로 사실 메꿨어요. 사고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긴급한 상황이 됐는데 아마 이 한련 축제 때라든가 지구촌 축제 때에 이건 확실히 확인을 못했지만은 아마 윗선 즉 경찰청이나 서울청이겠죠. 그 경비 인력 즉 경비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막 기동대를 출동시켜서 기동대 인원이 많으니까 막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만이 이 직원의 주장이 맞는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직원의 주장은 이제 뭡니까? 현장에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다 이렇게 전가하려는 듯한 경찰 지휘부 혹은 뭐 경찰 내부의 혹은 정부 차원의 어떤 이런 움직임 혹시 모를 이런 거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팀장님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청이 참사가 발생하고 한참 뒤에 보고를 받았다. 아니 보통 뭐 어떤 브레이킹한 정말 긴급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탁탁 보고가 올라가는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즉시 보고가 원칙인데요. 당시 1시간 47분이 지나서 경찰청이 보고가 되면은 경찰청에서 치안 상황표를 만들어서 청장까지 보고를 하거든요. 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그 경찰청에서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경찰기관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지휘를 받게 되면 서울청으로 하명을 하고 서울청에서는 용산서로 하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11건의 신고도 경찰청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건 나기 전의 사항은 그 용산경찰서에서 처리하거나 서울청에서 처리하지 경찰청이 보고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건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약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까지 보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30일 오전 02시경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그 이태원 참사 관련 치안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경찰 내부에서 좀 늦은 거 아니냐. 늦은 거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관할경찰서에 사건 나게 되면은 지방경찰청으로 보고를 즉시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청으로 즉시 보고하는데 이게 처음에 했던 1보, 2보, 3보 해가지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지만 갈수록 이제 중요 사건을 보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초 보고는 빨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건 맞는데 아마 그 치안 상황 보고 전에 우리가 구두라든지 아니면 전화통으로도 보고하는 수가 있거든요. 문자라든지. 이걸 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긴급사항이라고 한다면 보통 치안 상황 보고 만들기 전에 전화통화라든지 문자로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수본에서 확인하게 되면은 그 내용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뭐 이렇게 간부를 제외하더라도 일단 경찰 지휘 꼭지점에 있는 네. 지금 뭐 이미 한번 실언으로 뭐 본인 스스로도 사과를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렇죠. 도대체 또 언제 알았을까?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찰청장보다는 조금 빨리 알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사고 발생은 10시 15분 소방서에 접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 상황실에는 10시 48분 한 30분 지나서 행안부 상황실에 가고요. 이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11시 19분이니까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4분이 지났을 때 이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경찰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인지한 게 아니고요. 경찰보다 좀 빨리 한 거는 소방 쪽에서도 행안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소방에서 보고를 했던 거고 그마저도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상황을 파악했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승 의원님. 네. 오늘 이제 뭐 서울청, 용산서 뭐 8곳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일선 그 경찰관분들의 저는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요. 아니, 결국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윗선의 판단 미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문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부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첫 번째, 지금 상황은 밑에 있는 저도 분명히 앵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 모두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윤 청장이 이야기를 했는 브리핑 자료를 제가 좀 들여다 봤는데요. 윤 청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감찰을 해서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장소로 가게끔 이야기를 했는 현장 경찰관의 마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브리핑 자료에 보면 이러한 어떤 그 감찰이나 조사를 할 때 그 경찰 연합 하시는 그 분들까지 다 같이 와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보다 과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그 많은 생명들이 무참하게 사고로 사망했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불편하더라도 참고 진실 밝히는데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지금 저희 전해드리는 걸 두고 왜 신고 건수를 마사지를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지적을 하시는데 말씀드릴게요. 전체 신고 건수는 79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이 공개된 것 그리고 특히 공개된 압사 관련 신고는 11건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그 압사 관련 녹취 그 상황은 11건.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축소해서 보도하고 있거나 잘못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이것도 좀 참 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 싶은데 표현을 놓고도 또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참사냐, 사고냐, 피해자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 용어 사용 관련해서 지침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대본에서 이게 사망자다. 그리고 사고다. 이렇게 하다. 또 그리고 근조이 이제 그 검은색 리본인데 그 근조자가 나오지 않게 하라. 나오게 하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왜 했느냐. 일단은 중대본 입장에서는 객관적 용어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사망자, 사고 이렇게 했는 거 다른 뜻은 없다고 하지만 이게 지침으로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중한 중요한 사고 또 참사에서 이렇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냐. 이래서 많은 분들의 어떤 좀 비판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행안부 간부가 이 부분에 대한 브리핑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거 잠깐 듣고 가시죠. 용어 문제는 일단 이태원 사고, 이태원 참사, 이태원 압사 여러 가지 용어가 이제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용어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명 뒤에 이제 참사, 압사라는 용어를 쓰면
그 지역 이미지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제 이미지를 각인시켜준다.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지게 되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어쨌든 저희는 재난 관련해서는 용어를 이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내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저 당국의 저런 얘기가 보통 언론사들에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협조 같은 게 옵니다. 근데 그건 뭐 당국에서 간섭할 얘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언론사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될 문제지. 제가 이 용어 때문에 그게 희생자라고 말을 하든 피해자라고 말을 하든 사망자로 말을 하든 그는 국민들이 그냥 선택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부 당국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FBI가 10테라바이트 이상 되는 것을 확인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4일 걸렸습니다. 이거는 그 국가가 해야 될 당위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자가 됐건 피해자가 됐건 희생자가 됐건 그거는 국가가 하루속히 이 사건의 실체,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면 그다음부터 용어는 정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리될 수 있도록 국가는 지금이라도 밤새워 목숨 걸고 이 사건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검찰도 들어와 있고 경찰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한 포렌식을 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같이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함께 모여가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CCTV 그다음에 SNS뿐만 아니라 CCTV는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영상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 당시 적어도 사건이 일어나는 6시부터 사건이 징조가 있었던 6시부터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 어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내용을 반드시 찾아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